간다.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오늘 공식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천천히. 조금 적을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삼각함수가 나왔네. 삼각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막 존재한다. 직각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A, B, C. 일단 그냥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각 A, 각 B, 각 C 이렇게 했을 때 A의 대변을 A, 그 다음에 여기를 변 B, 여기를 변 C 이런 식으로 가겠대. 자, 그랬을 때 어떤 각이 주어졌다. 요 한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각의 대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높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90도가 있는 거의 대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부르죠. 중3 때 했던 거다. 그럼 나머지 한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삼각함수를 배웠죠. 세 가지 삼각함수. 첫 번째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주어질지 몰라. 왜냐면 여기 단원에서 그 반원을 그리고 막 직각삼각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 사인 세타는 우리가 S자를 그리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얘는 B분의 C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해서 얘가 B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T를 그리죠.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본이니까 뭐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겠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배울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역수인 C분의 B, 그 다음에 이거의 역수인 A분의 B, 그 다음에 이거의 역수인 C분의 A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삼각함수를 배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네. 요거에다가 밑줄을 딱 치시고 얘가 첫 번째 공식이라고 이렇게 할게. 1번 공식. 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CSC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CO 요렇게 세타를 붙여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코시컨트라고 읽습니다. 코시컨트. 그 다음에 얘는 시컨트 그냥 똑같아. 그럼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코 탄젠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자, 제일 쉬운 거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얘가 코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탄젠트의 역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5개의 글자를 적기가 귀찮아서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COT 여기까지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C, S, C 이렇게 세 글자만 적겠대. 자, 그랬을 때 역수관계를 볼 때 S로 시작하는 시컨트는 C로 시작하는 코사인의 역수이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코시컨트는 S로 시작하는 사인의 역수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 문자에 관한 역수이다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얘는 시컨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거를 외우는 게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탄젠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시컨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 명 안 하는데? 표기가 안 하는데? 뭐지? 그치. 여기서 역수를 취해놨으니까 사인의 역수니까 코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역수니까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첫 번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번 공식을 우리는 외워줘야 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물론 중간에는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당장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자, 두 번째. 자, 요 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우리는 외웠던 게 뭐냐면 요걸 배웠죠? 자, 요거는 삼각함수 때 우리가 배웠던 파트다, 그지? 그래서 항상 이거에서 출발해서 요 두 개의 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식을 첫 번째로 얘는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한 거고 얘는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한 거다라고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할 공간을 딱 마련해서 거기다 적도록 할게. 글씨를 항상 너무 크게는 적지 말고 요 딱 한 수에 맞게끔 내가 정리를 좀 해줄게. 자, 그러면 일단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1이잖아. 코사인이 뭐의 역수입니까? 시컨트. 그래서 여기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자, 사인을 사인으로 나누면 첫 번째 1 나오죠. 그 다음에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누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은 탄젠트의 역수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그럼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였죠.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얘가 2번 공식, 얘가 3번 공식 해서 총 3개의 공식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밑에 공간이 조금 있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외워야 되는 것은 자, 4번 공식이라고 해서 탄젠트 세타와 그거의 역수인 코탄젠트 세타를 더하면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식만 딱 외우기 위해서 여기 사이의 유도 과정은 요 옆쪽에다가 딱 적어 놓을게. 간략하게 할게. 탄젠트는 뭐였습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지?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반대로 사인분의 코사인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분수가 보이면 항상 뭐를 했었다? 통분을 했었지. 통분을 했으니까 분모를 통분하면 코사인분의 사인, 얘 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얘 곱하면 코사인 제곱이 되네. 아, 그랬더니 분자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얘가 1이 됐으니까 요거는 두 개의 식으로 적어야 될 거야.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것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1.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뭐니?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1 코시컨트 세타.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도 있고 얘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는 요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요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 그래서 4번 네 번째 공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 특강했을 때 이건 안 했을까? 아, 지금도 모든 공식이 다 나오지 않았다? 23개가 있지만 아직은 덜 나왔어. 당장 내실 때 필요한 것만 하고 조금씩 추가해서 나중에 하나씩 더 하게 될 거야. 싫다고? 5단원도 많다. 총 하면 내가 65개 정도 되더라, 총.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오늘 1번 유형부터 풀 때 이 공식들이 중간중간 곳곳에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외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덧셈 정리가 나와 있죠? 자, 여기를 하나의 공식으로 해볼게. 자, 덧셈 정리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나온 과학 때 그렇게 가르쳤나? 헛 가르쳤네? 수연아, 덧셈 정리를 어떨 때 덧셈 정리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까? 특수가 특수각을 알 수 없을 때 특수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이런 정도를 알았다. 그럼 여기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되면은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루트 3, 중3 때 배웠던 거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유민?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45도 1, 60도 루트 3. 그래서 이 특수각에 대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다른 각을 구하고 싶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공식들을 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75도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75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에서 사인 30도 플러스 45도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알파가 30도, 베타가 45도라고 따지면은 이 공식은 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45도라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사인 75도를 구할 수 있다는 예를 가진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공식들이 총 6개 나와 있지만 우리는 3개로 압축시킵니다. 자, 그래서 복부호 동수인하는 알죠? 그래서 부호는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일단 얘가 플러스일 때는 사인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몇 번까지 했나? 4번 그러면 얘가 5번. 요 밑에 거는 필요가 없다. 하나로 배울게. 그래서 사인은 가운데 연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도 가운데 연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사인을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신이죠. 얘는 코. 그래서 순서가 신, 코, 코,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외우면 조금 편할 겁니다. 모든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게. 얘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 그럼 원래 먼저 해야 되는 게 플러스였죠?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얘를 6번으로 가져갈게. 그럼 코사인은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해서 가운데 연결 부호로 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 코사인이 두 번 먼저 나오네. 그래서 코. 사인이 뒤에 나오네. 신. 순서는 코사인이 먼저 나온 걸 꼭 지켜줘야 된다 뜻이야.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해서 탄젠트도 부호를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이 부호를 어디로 가져오냐면 분자는 같은 걸로, 분모는 다른 걸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면 분자도 마이너스고 이제 분모는 반대로 플러스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같은 부호를 가져가고 분모는 다른 부호를 가져간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찾는 덧셈 정리에 대한 3개의 삼각함수. 하품은 참았다 한번. 해 그냥. 괜찮아. 뭐 어때? 아니 앉아서 뭐 이렇게 목소리가 막 들리면, 특히 나 같은 중저음만 계속 들리면 나는 저긴 정영선처럼 왜 이렇게 못해? 그런 수업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그런 수업 좋아? 아니요. 날 떠날 수 없어. 고3은 나밖에 없어.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덧셈 정리가 항상 기본이 될 거야. 그럼 이 덧셈 정리를 가지고 배각 공식과 3배각 공식과 4배각 공식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배각 공식까지만 사용을 할 거야. 배각 공식까지만. 잘 봐. 자, 배각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밑에 나와 있어. 저기 4-3에 일단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갈게. 여기다가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사인 플러스만 생각할게. 2알파라고 되겠지? 거기도 알파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가 알파고, 자 여기 플러스만 할게. 플러스만 유도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알파라고 집어넣어보자. 얘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아, 그래서 사인 2알파가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 배각 공식 동그라미 1번에다가 뭘 적냐면 8번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공식에다 해야 돼.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사인 베타 마이너스 그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죠. 그래서 요 플러스 된 공식에, 왜냐면 우리는 코사인 2알파를 구해야 되거든. 코사인 2알파. 그래서 여기도 베타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고 알파를 집어넣고 알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좌변이 코사인 2알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은 코사인 2알파고 얘는 코사인 알파 곱한 거고 사인 알파 곱한 거네. 아, 그래서 얘가 9번 공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코사인 2알파는 몇 개가 있니? 옆에 3개가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 유도 과정도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코사인이 2개가 곱해져 있네. 그래서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는 공식 첫 번째. 그래서 9번 공식에는 총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지?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얘가 이거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2알파 배각 공식의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얘는 냅두고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9번 공식은 이 세 개를 다 적어야지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9번까지는. 이제 10번. 자, 10번 공식은 당연히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알파를 집어넣고 알파를 집어넣고 그러면 탄젠트 2알파가 되겠네. 자, 그랬더니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알파니까 분자가 2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여기는 탄젠트 제곱 알파. 그래서 10번 공식까지 유도가 됐네.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외워야 된다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좀 지울게. 유도 과정을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공식들인데 특히나 이쪽 부분을 볼게. 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다라고 요렇게 놨을 때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라고 고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넘기고 플러스 1로 바뀌고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이렇게 자 1부터 먼저 긋자.
모든 공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됐죠? 그 다음에 얘하고 서로 같다라고 해서 얘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 알파라는 것은 바꾸고 하면은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나누기 2. 그래서 요 부호만 바뀌어. 요 부호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제곱 알파는 이것분의 요게 되겠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자, 요거를 세 개로 묶어가지고 몇 번이니? 11번? 자, 요거 적습니다. 자, 유도 과정으로 11번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2번 공식은 이겁니다. 모든 곳에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해서 나온 공식. 얘만 알면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가 뭐냐면 반각 공식이야. 그래서 모든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말고 다 덧셈 정리해서 출발해서 코사인의 배각 공식을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하면 반각 공식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도를 하는 과정만 이해를 한다면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다 내가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조금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자동으로 외워지면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해를 시키도록 할게.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 네. 뭐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되지. 아니 뭐 낮이었으면 너 7시에 끝나잖아 특강. 그럴 때 뭐 한 끼씩은 사줄 수 있지. 되게 지나면 먹을 것 같아. 지나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7시 밥을 먹어. 신화는 샐러드 먹으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배각 공식을 찾았고 그거에 의해서 유도 과정을 통해 반각 공식까지 찾았다. 다 적었니? 그래서 지금 11번은 이걸 12번으로 이거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굳이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되는 게 반각 공식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조금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1번 공식까지 했다. 11번 공식.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얘가 유형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그런데 저 뒤에 넘어가면 도함수 활용에 넘어가면 얘가 필요로 하는 파트가 또 나와. 근데 거의 잘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까먹어.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대부분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면 자, 뭐를 좀 예를 들까? 이런 거 있어. sin x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x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자, sin x 그래프 알잖아. 최대가 1 마이너스 1. 거기다가 루트 3 코사인 x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각도에 대한 값들을 구했을 때 최대가 뭐고 최소가 뭐고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합성이라는 단어. 자, 요거 삼각함수의 합성. 요거 조금 별표를 쳐놓고 정말 간혹 나와서 이걸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무 복잡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보자. 수원에서 했던 거다. 수원에서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뭡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대답해 볼 수 있겠니? 저기 루트 7 최대값은? 루트 7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7.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 안 나는 유민이를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자, y라는 것이 어떤 a, 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b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곱해진 숫자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래서 곱해진 숫자와 여기에 더해진 숫자가 관련되는데 최대값은 곱해진 숫자의 절대값에서 뒤에 더해진 거 얘가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곱해진 숫자의 절대값에 부호 반대한 다음에 뒤에 더해진 숫자를 더하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할게. 합성을 구하는 것은 어떨 때 구하냐면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만 합성이 나와. 그러면 중간 이런 유도 과정은 절대로 필요가 없거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해주긴 할 거야. 자, 그러면 요 사인에 대해서 얘가 필요 없죠? 최대값, 최소값 할 때 여기에 곱해진 숫자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이 그대로가 최대값이고 자,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최소값이다. 요걸 옆에다가 딱 적어 놓자 일단. 자, 일단 수원에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눈 많이 온다고 눈길 조심하라고 하시네. 감동이야. 뭘 제대로 해준 아들이 아닌데.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삼각함수에 곱해진 거 있잖아, 그지? 요거에 제곱해서 더한 거. 요게 최대값, 최소값하고 관련있대.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아 1, 2 응? 2 얘가 1이 곱해져 있지? 루트 3이 곱해져 있지? 그러면 루트에 1 플러스 3 그게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러면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여기에 1이 곱해져 있고 여기에 루트 3이 곱해져 있는데 이런 꼴로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거든. 자, 그러면 사인으로 만들 때가 있고 코사인으로 만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바꿔보겠대? 사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꾸고 싶고 코사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고 싶대.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일단 사인이라는 걸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1,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점을 찍어서 여기가 1, 루트 3이래. 그러면 요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1이고 루트 3이고 그러면 빗변은 2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항상 여기에 오는 빗변이 뭐가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최대 최소인 2가 여기 딱 붙는 거야, 빗변이. 그럼 여기는 몇 도니? 60도지. 그럼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3분의 파이. 그 각도를 여기다 가져오면 돼.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코사인으로 바꾸는 걸 원해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코사인이 나오면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야 돼. 항상 그 삼각함수 앞에 붙어 있는 걸 x좌표로 기준으로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루트 3,1이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3,1.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 그래도 빗변은 뭐가 되니?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2가 오는 건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몇 도니? 6분의 파이죠? 30도? 그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각도는 요로 가져오고 각도는 요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빗변은 앞에 개수를 가져오고 빗변은 앞에 개수를 가져오고 자, 요거 얘를 위쪽에 공간이 있죠? 삼각함수의 합성 이 위쪽 부분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필기를 해놓고 넘어갈게. 물론 좀 더 자세한 과정이 있는데 일단 요거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완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지금은 대략적으로나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사인으로 또는 코사인으로 보셨을 때 여기에 오는 각도를 구하는 방법과 이 두 가지 방법을 일단은 설명 간단하게 한 거야. 간단하게. 항상 여기 알파나 뭐 베타나 이쪽에 오는 각도를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거. 이 한 번 설명했다고 이해가 되진 않을 거야. 뒤에 문제 가서 다시 풀어보면 그때 가서 이해를 해도 괜찮아. 자, 합성은 뭐 뒤에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요거보다 더 자세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을 해줄 거고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를 가볼게. 자, 삼각함수는 일단 뭐 사인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세타래.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여기를 x 값이 세타에 근접할 때 사인 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삼각함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연속이죠. 그래서 끊김없으니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똑같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야. 탄젠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x는으로 바꾸고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 자, 꼭 외워야 돼. 저 각도, 점근선의 각도만 아니면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탄젠트도 그냥 요 값을 x에다가 집어넣은 게 그거구나.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요것만 설명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무한대로 간대. x 값을 무한대로 가면 사인 그래프는 계속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없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근선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자,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 그러면
이 점근선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 y는 이렇게 할까? 3 탄젠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것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고 1파이 플러스 5의 파이가 어 2x 마이너스 3의 파이가 그렇죠. 항상 우리가 y는 탄젠트 x일 때 그 x 값이 요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요놈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저 점근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2x라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x라는 것은 2분의 n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12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점근선의 방정식 찾아내는 문제가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두도록 할게. 여기까지 적어놓고 쉬었다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파트를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오, 나랑 거의 표시 꽤 비슷하다. 엄청 작게 적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에 왔을 때 x분의 sin x라는 게 나왔네, 그지? 자, 일단 x분의 sin x라는 것은 1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놓으시고, 자, 물론 대학교 올라가면 그 공업 수업에서 대학 선형근사법을 배울 건데 나는 일단 요 식에서 좌변에 있는 이 식에서 이걸 한번 해볼게. sin x를 물론 증명하는 다른 방법은 되게 복잡해서 그냥 이걸로 가는 거야. sin x를 fx라고 놓으면 저 식은 바뀌겠네.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네. 뭡니까? f 프라임 0을 의미하는 거네. x 값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네. 그래서 너희는 옆에다가 사인이 있고 탄젠트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그릴게. 자, sin x 그래프를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그치? 이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자, 0에서 이렇게 sin x는 이렇게 와서 0에서 요렇게 가야 돼. 그래서 0에서 요게 변곡점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여기가 y는 x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나 되겠다.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접선의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도록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럼 탄젠트 x도 마찬가지야. 탄젠트 x도 fx라고 치환하면은 요식하고 동일해서 f 프라임 0 그게 얼마 나오냐면 얘도 1이다. 근데 물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증명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탄젠트 x도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될 때 이렇게 오다가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가 1 되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도 y는 x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총 4가지 공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 값을 0으로 할 때 x분의 sin x도 그 다음에 x분의 탄젠트 x도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서 sin x분의 x도 역수를 취해서 탄젠트 x분의 x도 전부 다 어떤 값을 가진다? 1의 값을 가진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통틀어서 가자. 아까 몇 번까지 했니? 그러면 여기가
12번 합성은 공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x분의 sin x와 x분의 탄젠트 x가 1이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공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림 잘 외워놔. 특히 요 사인의 그림 요거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저기가 1인 것만 알아도 1초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증명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저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약간 대학교 방식으로 좀 바꿔서 선형분사법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1 나오는 것도 뭐 있었니? 1 나오는 것도 뭐 있었니? 우리가 배운 전 단원에 배운 거 x분의 x분의 ln ln 1 플러스 x x EX 이 네 개가 이제 통틀어서 전부 다 1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 개를 어떻게 섞어서 하든 상관없이 만약에 리미트 x 값을 0으로 하겠대. ln 1 플러스 2분의 x 하고 sin 3x 이렇게 되면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x 개수의 비율에서 6. 이 네 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x 개수의 비율로 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12번 공식. 원래 20몇 개였는데 왜 갑자기 줄었지? 내가 각각 전부 다 다르게 셌구나. 근데 난 묶어서 한 거다 지금. 어차피 외우는 거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갈 것이 아니고, 자,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할 건데,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파트가, 이제 13번 공식으로 갈게. 자, 요거를 13번 공식에다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위쪽에 공간이 있을 겁니다. 13, 14, 15 세 가지를 더 적을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공식이죠. 세 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은 요 공식이다. 되셨습니까? 주황색으로 적은 부분만 일단 뭐 너희가 공식을 적으시오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얀색으로 하는 부분은 유도 과정입니다. 자, 대부분 그 문제지도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와 있는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되죠? 분자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얼마니? 1. 그래서 1 마이너스 1에서 0분의 0꼴이네, 그치? 원래 0분의 0꼴이면 미분을 배웠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지만 극한에서는 아직까지 미분을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하고 여기다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것이고, 요렇게 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x 값을 0을 취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된다고? 1 해서 2. 그래서 요 값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오면
2분의 1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외워줄 것은 1 코사인 x가 나오면 이런 유도 과정을 하지 말고 얘를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2분의 1 x 제곱으로 생각하자. 여기서는 앞으로는 sin x가 나오면 sin x는 얘를 없애서 x로만 생각하면 그냥 쉽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 코사인 x가 보이면 2분의 1 x 제곱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를 대입했다라고 하면 2분의 1이 금방 나올 거고 유리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있다. 1 코사인 ax가 나왔다. x 대신에 ax가 나온 거잖아, 그치? x 대신에 여기에 x 자리야. 그럼 x 대신에 ax가 나오면 여기는 2분의 1 ax의 제곱으로 생각하자. 요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저거는 필기하는 게 아니, 저거는 공식으로 뭐 적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라고 하나 추가적으로 그냥 적어놓은 거야. 오늘 진짜 공식 다 끝나면 끝나겠는데? 앞으로 형을 좀 건드려. 건드리지 말라고 취소다. 형우는 목요일날 나와서 공식을 적을게. 거칠게 다뤄줄게 너. 자, 그리고 얘는 그래도 어딘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얘도 나와 있는 데도 있긴 있어. 자, 요거 잘 봐. 짧게 할게. 시컨트는 뭐의 역수입니까? 코사인의 역수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그랬더니 얘가 x 제곱분의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가 번분수에 의해서 x 제곱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자, 그랬더니 요거 방금 한 거 얼마니? 2분의 1이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x인데 x 빨리 얘기하네. 다 고쳐야 되잖아.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1 돼버리죠. 그래서 얘가 보여도 뭐가 된다? 2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똑같은 2분의 1이 나온다. 차야 블랙 31? 뭐지? 어떻게 탄 거죠? 알아? 와이프가 뭘 예약을 했는데 내 카드로 긁었나 본데. 자, 그 다음 모르겠다. 나도. 자, 요거 밑에다 할게. 자, 요 놈은 x 세제곱분의 탄젠트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요거는 x 세제곱분의 공통인 게 사인 x죠? 그랬더니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1. 그랬더니 x 세제곱분의 사인 x. 얘가 뭐라고 했니? 세? 시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러면 x 세제곱을 우리는 분리시켜서 여기를 x 하나 적고 여기를 x 제곱 하나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뭐가 된다고? 2분의 1. 그래서 요거도 2분의 1.
근데 얘는 세제곱이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도 많이 나옵니다. 외운 자는 1초 만에 답이 나올 것이고 외우지 못한 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잡하게 해야 될 것이고 외워야 되겠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내가 정리한 거야. 왜 머리를 쥐어 뜯고 있어? 아니 다 외워져 진짜. 이 한 단어만 하면 지금 여기서 배운 공식의 한 80%가 자동으로 외워져. 문제를 그냥 같이 풀면. 근데 내가 하나씩 건너뛰면서 계속 풀어 나갈 거야. 많이 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자, 그다음 15번까지 했지? 자, 그다음은 별로 필요 없는 놈 두 개. 이제 드디어 미분이 나오는데 그 미분에 6가지 중에서 2가지만 나왔다. 그래서 얘가 16번 공식, 얘가 17번 공식. 자,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그런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거. 요거 2가지. 물론 요것도 증명을 해야 되지만 증명 안 한다. 요거는 그냥 외워. 미분하는 거 그냥 외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면은 그냥 구글에 쳐봐. 그런데 저걸 증명하는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네모칸 끼워 넣기로 증명하는 과정이 절대 나오지 않고 내신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데, 자, 앞으로 미분할 때 중요한 것은 C가 붙어 있는 것을 미분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생성된다는 거,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C가 붙어 있는 놈을 삼각함수를 미분하면, 즉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런 거 미분하면 다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야. 없는 것들은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그럼 나머지 4개를 다 할까? 아니, 다음 단에 나오긴 하는데 5단원에 함수의 몫의 미분법의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거는 그때 외우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수업은 한 페이지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다음 시간까지 잘 외워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은 아마 1번 유형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있잖아요. 그게 왜 1입니까? 형 선형구사법을 했잖아. 근데 무한대로 가면 0이에요. 뭐가? x가 무한대로 가면 0이에요. 0 되지. 네. 왜냐면 분모는 엄청 커지는데 분자는 풀마일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건 0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상수 취급한다는 게 그거였어요? 어떤 상수식은? sin x만. 오, 그치. 풀마일에서만 반복하니까. 오케이? 요런 질문들이 되게 좋아. 등급의 질문이요. 왜냐면 모든 걸 들었다고 해서 바로 전부 다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된 것들은 외우라니까 외울 거야. 근데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좀 더 좋거든? 그래서 정말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대. 집에서 정녕 그 유도 과정을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거든. 근데 한번 궁금한 사람은 수학 쪽에 좀 관련해서 그쪽으로 나가볼 사람들은 찾아보겠지. 그러나 안 나갈 사람들은 안 찾아봐도 되고. 자, 1번부터 가면서 하나씩 좀 건너뛰면서 몇 가지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각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면 결국 우리는 2, 4분면의 각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삼각함수에서 배운 게 있죠? 각각의 4분면에서 양수인 삼각함수를 표현할 때 올사탕코라고 해서 이렇게 외웠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것은 뭐냐면 2, 4분면의 각도인데 당연히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구할 때 1-사인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이런 작업을 하지 말고 항상 2, 4분면이면
2, 4분면의 각도에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직각삼각형을. 물론 여기가 세타이긴 합니다. 근데 각변화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냥 여기가 세타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그럼 빗변은 음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결국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3이죠. 그래서 여기는 y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5, 4, 3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석은 끝났고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입니까? 사인의 역수죠. 그래서 이놈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각변환을 해야 되겠네. 각변환을 할 때 우리는 여기를 항상 2분의 파이 곱하기 2. 짝수면 사인은 사인 그대로. 그래서 사인 세타를 적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상관없이 그냥 세타를 적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각함수 각변환을 했고 요 각 자체가 파이를 갖다가 예각만큼 더 가면 탄젠트만 양수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변환전의 삼각함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서 얘를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렇다면 사인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결국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1. 그래서 결국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출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저런 식으로 나중에는 X축, Y축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릴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빨리 그리는 방법을 가지고 얘를 항상 사인 세타를 구할 때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해서 하지 말고 그냥 그림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편한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있죠. 자, 삼각함수 파트는 항상 주어진 걸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구하는 게 어떤 걸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변형시키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한 80% 정도.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컨트 코사인분의 1이네 플러스 코시컨트 얘는 사인분의 1이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분수는 통분을 하겠죠? 그러면 코사인 사인분의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네. 그런데 주어졌네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3분의 1이라며. 그러면 코사인 사인분의 3분의 1. 그래서 우리는 얘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어떤 값이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어떤 값이든 항상 해왔던 작업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 그렇지, 무조건 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눈에 알고 있으면 얘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한 번은 적을게.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은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나 앞으로는 얘는 적지 않을게. 얘는 무조건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사인 코사인을 구해서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하면 값을 찾아낼 수 있구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정도까지 일단 해결을 하는 것이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밑줄 하나 치실까요? 자, 내가 주황색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외워야 되는 공식들을 적어준 것을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는 무엇입니까? 맞지? 4지. 4지. 4도 맞는데. 무엇입니까? 아까 4번 공식인가? 뭔가 적었는데. 그죠?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1. 물론 시컨트 세타 곱하기 코시컨트 세타라고도 하긴 하지만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두 가지를 내가 다 외우라고 해놓은 거죠. 얘가 4다. 이렇게 나왔네. 그치? 아, 그러면 결국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을 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것은 1-2 사인 코사인이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네? 그러면 우리는 제곱하기 전에 있는 요 절대값에 있는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루트 2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양수값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절대값이 안 붙어 있으면은 저 전제 조건에 몇 사분면의 각인지 다 나와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2번을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삼각함수 맨 처음에 할 때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 자, 요 부분 잠깐 언급하고 일단 진도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 진도는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공식을 외울 게 많으니까. 자, 우리는 요 두 개가 나오는 것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에서 얘가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한 거고 얘가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를 해서 왔다라고 아까 전에 왼쪽에다 다 필기를 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변형해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인 건 당연히 알 거고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탄젠트 제곱한 놈은 뭐야? 코탄젠트 제곱한 놈은 뭐야? 했을 때 막막하긴 한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들로 가져온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변형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요식을 이거를 밑줄을 딱 쳐놓고 얘가 나왔을 때 이거다라는 걸 한 번만 더 적어 놓도록 합시다. 탄젠트 제곱이 나왔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 제곱이 나왔다. 그러면 탄젠트는 시컨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더 외우기 쉬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거든. 그래서 탄젠트는 시컨트와 관련돼 있고 코탄젠트는 코시컨트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관련돼 있는 것끼리의 공식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번 유형부터는 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